자, 지금부터는 이제 통일 사례를 쭉 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이 통일 여건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5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군 그 무장 해제를 위해서 자 이제 삼파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군과 그 다음에 소련이 전부 들어와서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 분할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48년도에 그 당시 그 50선거 이후에 이제 독자 정부를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47년에 11월 달에 유엔에서는 그 당시에 야 너들 이제 완전히 함께 그 이제 통합 선거를 해서 예컨대 이제 또 완전히 그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면은 우리 너희들 그 이제 뭐 조선 아니면 뭐 이 한국 저 독립을 인정하겠다. 유엔에서는 이와 같은 그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쪽이 그 김일성이가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소련이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완전히 서로 이제 나눠졌다. 이제 5월 10일 날 48년도 남한만 이제 단독 선거를 독자 정부를 구성을 했다. 이제 그렇고 저쪽도 이제 북한 정권이 이제 들어섰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제 분단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지금 한반도 냉전과 분단은 지금까지 75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럼 우리 한반도 통일은 어디쯤 와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 행강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수순을, 프로세스를 우리가 밟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현재 통일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맨 위에 이 청색 이것이 이제 통일한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남북한은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냐면, 완전히 요 밑에, 지금 박스 속에 지금 현재 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갇혀져 있는데, 이 박스를 이른바 우리가 이제 냉전체제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려 이 75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이 냉전체제 속에서 우리 남북한이 지금 갇혀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갇혀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거를 이제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려면은, 자, 이 냉전 체제에서, 자, 이 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이 큰 앞에 있는 이런 과제들을 수행한 다음에 우리가 이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윗동네가 이 평화체제인데, 이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이것이 이제 잘 유지가 된 다음에 오는 것이 통일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냉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야 되고 평화체제에서 통일로 가야 된다. 이제 이게 정식인데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 좌파 정부는 맨날 앞으로 이 얘기만 주구장창했다. 지금 현재 75년째 우리가 여기 있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완전히 건너뛰고 지금 현재 완전히 이 평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문재인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웃동네 얘기만 한다. 여기 저 완전히 복사코 피는 무슨 뭐 이 기와 대걸로 우리가 가자 이사 가자 뭐 이런 얘기 그 통일은 바로 그 앞에 있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여태까지 해왔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당에서는 완전 냉정하게 이 안보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면 오죽하면 우리 집이 이 냉전체제, 냉전구조 이것이 너덜너덜하다는 건 지금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거를 지금 현재 등한시하고, 그러냐, 이 말이야. 냉정하게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냉전 구조의 그 엘리멘트를 이제 보면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고동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고동색은 뭐냐면
적대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있고, 우리 냉전 구조의 틀을 보면 완전히 지금 이제 판잣집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판잣집 기둥을 봤더니, 자, 이 하나는 으르렁거리는 남북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축은 하나는 이제 정전협정 체제가 지금 이제 너덜너덜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 4강의 역학관계가 불안정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저 평화체제 위로 가서 이제 평화공존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정전협정은 이제 남북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일본과 미국과 수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레코니션이 돼야 된다. 자, 평화공존체제에서는. 자, 이런 것 이와 같은 큰 과제.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럼 아직도 이걸 못 가고 이 박스에 처박혀 있느냐?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요 앞에 있는 큰 그 산과 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그러면서 제가 1번서부터 5번까지 지금 여기 전부 다 매겨놨는데, 이게 프라이어리티 순으로 매겨놨는데, 제일 높은 산이, 자, 그 뭐냐면 바로 북한 핵 문제고, 바로 북한의 그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한 우리가 저 웃동네로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자, 이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휴전선을 상대로 170만, 180만 명이 지금 이제 완전히 중무장한 채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서 서로 그 신뢰 구축이 되고, 서로 투명해져야 되고, 서로 믿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교류협력을 잘해서, 자, 저 웃동네로 가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다시 그 노란색으로 건너와서 이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전부 관련된 것들이 북한 핵 문제고, 그 다음에 뭐 킷내핑 문제, 아니면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라켓팅 테스팅 문제, 뭐 이런 것들이다, 전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운데에 이제 남북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 이 다섯 개의 큰 산과 강을 우리가 건너야 저 위에 있는 평화체제로 우리가 진입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전부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뭐 대단히 그때 만약 그때 가서야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종전선언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문재인은 2018년도 그 당시 4.27 판문점 선언해서, 2018년까지 우리 남북한이 자, 종전선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부 이제 그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그때, 이 전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앞에까지 이 다섯 개 큰 과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쏟아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이 허망된 그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했느냐, 이 말.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고. 그러니까 대다수 또 우리 국민들은 평화 좋다 해가지고 전부 또 돌아가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현 주소고 우리 안보의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 세 개를, 자, 이 밑에 이 세 개의 큰 엘리멘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잘 볼 때, 자, 이 고동색 이거는 이제 순수 남북 문제이지만, 그러나 요 빨간 거하고 요 노란 거는 이거 완전히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치 지도자들은 이 판잣집에서 빨리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 한반도 이 판잣집이 우리 어떻게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나 이거를 잘 성찰을 하고,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국제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남북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국제사회의 어떤 이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이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게 도발적인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 되겠다. 주변국 우려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핵 문제 이거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끌어낼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분단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지적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이제 독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속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독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제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게 동서독 분단 극복 이거 하는 문제, 통일하는 문제, 전승 4개국의 비위를 거실러서는 자 이 전승 4개국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국제적인 국제법적인 그런 그 이제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베를린 선언이 그렇고 45년도 포츠담 협정이 그렇고 40년 8월 1일 날 포츠담 협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 따르면은 자 독일 너들 앞으로 5D 해라. 예컨대 절대로 저 이제 완전히 데나치비치에서 나치와 다시 재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데밀리타리스 여러 해서 야 절대로 이제 너희들 군사화하면 안 되고, 예컨대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이런 방위 산업체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해체해라. 데몬타주 뭐 이런 것들 데센트럴리즈 이런 데모크라티 이런 거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포츠담 협정의 컨셉이다. 그러니까 종전 이후의 어떤 국제 질서 이런 것들도 담은 거 있고. 그러니까 독일이 그 이와 같은 그 국제 조직사에서 꼼짝달싹 완전히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제약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 조약, 그 다음에 베를린 지휘관 전수 4개국 협정, 오더 나이스 폴란드 국경선 문제. 자 이것도 전부 그 다음에 이 동부영토. 자 이 지도에서 지금 현재 여기 오더 나이스 이게 지금 현재 여기인데, 오더 나이스가 이제 여기인데, 자 여기서 자 이거를 절대로 이제 예전에는 독일 제국이 이렇게 컸었는데 1차 대전 때 다 뺏기고 2차 대전 때 다 뺏기고 가서 무려 40% 이와 같은 동부영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을 하라고. 절대로 이제 통일되고 나서 이야기 다시 돌려줘. 이거 옛날 우리 땅, 이거 우리 거다 전부.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이. 이와 같은 국제법적인 어떤 이런 효력이, 구속력이 있는 이런 조약, 협정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독일 문제를 이제 독일어 하는 건 근본적으로 냉전 당시에 이제 완전히 불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 비해서 우리 한반도는 이제 통일 분단을 규제하는 규제하는 국제법적 구성력인 조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건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니들 통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6.25 전쟁 이거 지금 현재 휴전 상태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나머지 그 규정들을 잘 너희들이 준수해서 지금 다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 상태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은 걸 강조하는 것이 정전협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니들 절대 우리 시선 피해가면서 통일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일과 우리 이 한반도의 큰 차이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남북 통일은 순수 남북 문제이고 남북 간의 자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아직도 통일이 도래하지 않는가? 우리 한반도에. 자, 이 얘기는 이제 주변국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해서 중국이 반대해서가 아니고 우리 남북한이 분단 이후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남북 대결 구도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의 공은 한반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아주 그야말로 그 합리적으로 아니면 순수하게 잘 이게 남북한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것들이 안 된다. 99%가 저는 볼 때는 이게 북한의 문제다.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의 문제다.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절대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이게 분단을 즐기고 있고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것들. 네 나라 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전적으로 책임 회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책임을 이 4강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한테 돌려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남북한이 못나서 지금 그렇다. 그것도 특히 아까 얘기대로 북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우리 남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스로 남북한이 자 이런 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변 4개국들이 각자 자 북한을 상대로 한국을 상대로 완전히 이 분단을 완전히 엔조이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은 제가 볼 때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남북 정상들은.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우리 남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것이 또 국제문제 성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주변국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 즈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들을 그 자극하는 그와 같은 활동은 일체 하면 안 되겠다.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반드시 너희들이 자신 포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우리 외교력을 통해서 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이와 같이 설득할 수 있도록 이런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교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